서울 부산 간의 버스 주가 되는 노선은 노포동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착발의 서울 경부 부산 노선이지만 터미널에서 부산 시내로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면과 같은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역에 비해서도 열세합니다. 2010년대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한 버스는 부산 시내 접근성 면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요시간이나 배차 경쟁력은 철도에 비해 약합니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부산 사상 간 대중교통입니다. 9시 30분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출발 우등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차량편인데요. 좌석에 반가량을 채웠습니다. 터미널 구내에서 나가면 광장로로 운행하는데 부산 김해 경전철 루트 따라서 이동합니다. 괴범 룬렛시대역 앞을 지나가고 길 끝자락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낙동대로 구포 방향으로 운행하고요. 강변대로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상 소방서와 인접한 교차로에서 11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대기줄이 조금 길었는데 이때 좌회전 신호 한번 들어오고 나서 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한 차례 더 대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강변대로로 들어갔다가 바로 다음에 삼락IC에서 중앙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앙고속도로의 삼락 대동 구간 되겠습니다. 삼락IC 이후로 대저분기점, 초정IC, 대동요금소와 IC, 대간분기점, 대동분기점 순으로 이어지고 대구 부산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바로 속도 떨어지는군요. 주말이니까 나들이 차량들도 많아지는데 이런 모습은 대간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간분기점, 대동분기점 간 구조가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 차량은 직진만 해주면 되지만 합류나 진출하는 과정에서 옆에 자동차가 있는지 신경 각별히 써주셔야겠습니다. 덕분에 제한속도가 100km가 아니라 80km까지 하향되는 일도 벌어졌죠? 대동분기점에서 직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구 부산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거고요. 상동 IC, 삼강진 IC, 남밀양 IC, 밀양 IC, 밀양분기점, 청도 새마을휴게소, 청도 IC, 수성 IC, 동대구 IC, 동대구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속도로가 경산시도 지나가긴 하지만 경산시 소재 IC는 없고요. 이후에 나올 예정인 수성 IC를 통해서 경산시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경부선 철도입니다. 삼낭진 IC 지났고 그 삼낭진 IC 근방에 삼낭진역이 있죠. 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나란하게 가기도 하기 때문에 때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도로 옆에서 달리는 열차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속도로 운행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이 와중에 고정 1터널 입구쯤 정체주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 1터널이 밀양분기점 지나서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가 고정 1터널인데요. 브레이크 등 들어오긴 하는데 우려했던 심한 속도 떨어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저냥 넘어갈 만하죠? 계속해서 청도군으로 넘어갑니다. 동대구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대전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이고요. 앞으로 도동 분기점, 북대구 IC, 금호 분기점, 칠곡 분기점, 칠곡 물류 IC, 외관 IC 등을 지나서 김천 분기점까지 갑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간 고속버스 가운데서 부산 사상 착발만 경부고속도로 대구 구간을 지나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대구 구간에서 정체 발생한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시간 지체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반대 방향 수통 상황 보세요. 누림보입니다. 과거에 부산 노폭 착발도 이 구간을 지나갔지만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경로가 변경됐고 군위군을 지나가고 있죠.
사상 착발은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도 경로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천 분기점에서 충주 방향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진출입니다. 선산 휴게소 정차가 예정되고 있고요. 선산 IC를 지나서 휴게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루트가 서울 부산 경남 간 지름길에 해당하고 그런 만큼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겠죠? 김천 분기점에서부터 약 5, 6분 달리면 선산 휴게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주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버스 번호와 출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선산 휴게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또 토요일이라고 지금 이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에 걸맞게 지금 승용차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은 초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로 보이고 있는 그런 집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좀 챙겨가지고 나와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 웬 먼지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조금 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 본부에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마치고 선산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는 안 보였던 정체가 형성됐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교통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빨간색 정체 표시가 특정 부분에만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상주터널 입구쯤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건 잘 몰라도 상주터널 부근이 사고 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 썰을 풀자면 저도 이 구간 쪽에서 몇 년 전에 승용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하필 밀리고 있을 때 후방에서 일명 들이밀었다고 하죠? 이게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는데 여러분 정체 구간이든 소통 원활 구간이든 꼭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쯤에 다다랐을 때 사고차는 치워졌는지 두 개 차로 모두 이용은 할 수 있었고요. 상주터널 출구부까지 가서야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은 낙동분기점인데요. 충주 방향은 약간의 서행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최대한 지름길로 가려면 여주 쪽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이번에 이곳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30번 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남상조 IC, 화서 IC, 속리산 휴게소 및 구병산 하이패스 IC, 보은 IC, 회인 IC, 문희 청남대 IC, 문희 청남대 휴게소를 거치게 됩니다. 왜 30번 고속도로 로 빠지냐면 여주 분기점 쪽으로 가게 되면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영동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차로 없고 정체 발생 시 시간 지체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주 쪽으로 가면 경부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가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차선의 정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지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라면 청주를 거치는 루트가 더 낫단 말이죠. 승용차 입장에서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특정 구간이나 영동 고속도로 정체가 싫다면 이렇게 30번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 경부 14시 19분 도착이 예상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삼락대동간이나 대구 부산고속도로 안에서의 속도 떨어짐,
상주터널 인근 사고로 인한 정체로 인해서 도착 시간이 많이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예약처에 따르면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은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가면 30분가량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분홍띠 따라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청주 분기점 다음에는 남이 분기점이 있고요. 청주 IC, 옥산 하이패스 IC, 청주 휴게소 및 옥산 분기점, 목천 IC, 천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 종점 부인 양재 IC로 갑니다. 토요일과 같은 휴일에는 대전 신탄진에서부터 서울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청주 분기점에서 합류하자마자 바로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인데요. 1차로라면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닙니까? 청주 휴게소에서부터 바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반대편 버스가 뭔가 사인을 줬습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근방일 수도 있겠는데 앞에 중앙고속 차선 바꿨습니다. 차선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전방에 사고 현장도 보이고 있고 경찰도 와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상주터널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영 마음이 안 좋네요. 사고를 뒤로 하고 계속 가던 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인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전 휴게소 지나고 이제 서울요금소인데 이거 또 속도 떨어집니다. 특히 오른쪽 차선은 더 심상치 않은데요. 차가 문제 있나요?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이번 시간 도로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판교 지나고 이제 막판을 향해 가는데 이 와중에 달래내 부근부터 정체 예고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면 걱정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 판교 IC 금토 분기점 양재 I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길을 지나가는데 그 고객길이 일명 달래내 구간으로 일컬어집니다. 고객길 웬만큼 다 내려왔는데 이거 좀 보세요. 전용 차로도 지금 속도가 떨어졌긴 했는데 그나마 다른 차선보다 사정이 조금 나을 뿐입니다. 일단 양재 IC에서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은 끝나고 서울시 구간으로 접어드는데요. 최종적으로 서초 IC 지나서 반포 IC에서 나가야 합니다. 서초 IC 근방에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앞에 가는 저 새서울 고속버스처럼 서초 IC에서 나가는 게 복잡한 차량들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라 꽤 힘듭니다. 이제 반포 IC고요. 고속터미널 이정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이고요.
반포RC에서 많은 차량들 줄지어 나가네요. 사평역 앞을 지나서 3호 가든 사거리로 나갑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바로 터미널 9내 진입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출발 시간으로부터 4시간 50분여 만인 14시 2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은 평상시 4-5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총 6개 시간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등만 운행해서 평상시에 44,400원이지만 특정 시간대 배차를 일반 등급으로 등록하고 우등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27,200원에 우등을 탈 수 있습니다. 휴일 승객 증가로 심야차가 배차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1번이나 2번 홈,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23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서울 남부, 남지, 부산 서부 사상 노선은 현재 4차례만 운행, 전구간 우등 할인해서 3만원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 5번 홈,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22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경로상 대전광역시를 거치고 남지 버스터미널 등을 경유하는 관계로 정체 없으면 4시간 40분가량 소요됩니다. 혹시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과 출발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지름길 경로로 가서 소요시간 20분가량 적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 부산 사상 노선은 금에서 일요일에만 하루 한 차례만 운행, 우등 47,0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32홈,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23번 홈을 이용하시고 월에서 목요일에는 동서울 부산 노포 노선 등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횟수가 적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폭이 좁은 편인데요. 부산 사상구에서 바로 이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대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부, 마산 노선과 마산, 부산, 서부 노선을 통해서나 서울, 경부, 창원 노선과 창원, 부산, 서부 노선을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으며 마산에서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구분 이용이 필요합니다. 서울 남부에서 시외버스로 진해나 용원까지 이동하셨다가 부산 서부로 가는 시외버스로 바꿔 타실 수도 있고 서울, 경부, 김해 노선을 이용하셨다가 봉황역에서 부산, 김해 경전철을 타고 사상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서울이나 서울 남부에서 양산 경유 해운대행으로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셨다가 부시철도 2호선 양산역으로 가서 열차로 바로 사상역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주에서의 환승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부나 서울 남부 진주 노선 이용했다가 진주 부산 서부 노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동성폭이 마산 창원 환승에 비하면 많이 넓어져서 시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따지면 대구에서의 환승도 못할 건 없을 거고 포항 경주에서의 환승도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서울 부산 사상간 버스는 2011년 12월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속버스가 아닌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의 시외버스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2012년 1월부터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부선 KTX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아져서 시외버스는 2013년부터 일찌감치 심야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시외버스는 최대 12회까지, 고속버스도 휴일 최대 9회까지 증해하고 프리미엄버스도 배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 노선은 운행 첫날부터 터미널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서부터미널 관계자는 고속버스 운수사가 터미널 사용에 대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막을 수밖에 없었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이용 계약을 맺자고 통보했으나 막무가내로 운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당시 편도 운행만 가능했다 보니 승객들에게도 혼란을 줬습니다.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한 고속버스는 2012년 1월 19일 터미널과 운수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프리미엄버스도 배차되고 시외버스는 10차례 넘게 운행도 했으나 코로나19를 거치고 2025년이 되어서도 승객수 회복은 되지 않아 예전만큼의 운행 횟수로 원복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동서울 착발도 예외가 없었는데 이 노선의 경우 휴일에만 겨우 운행되는 수준이며 한때 매일 3회 운행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철도 선호도가 높은 면도 있는데 조금 뒤 철도 관련 챕터를 통해서도 다루지만 사상구와 인접한 북구 구포역에서 KTX를 이용하거나 부산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해 빠른 서울 이동도 가능해 평상시 버스 경쟁력이 꽤 약하기도 합니다.
서울 부산 사상간은 항공편으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김해공항에서는 부산 김해경전철을 통해 사상구로 이동할 수 있고, 김포공항은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5, 9호선이나 공항철도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대나 금액은 일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우등고속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네이버 항공권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착륙 제한 시간으로 인해 늦은 밤에는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철도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에는 서울역과 같은 곳에서 열차를 탈 수 있고, 부산 사상구에는 사상역이 있는데, 실제로 사상역에서 6시 42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무궁화 열차가 있지만 5시간 29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서울역 부산역 간 KTX 가운데 구포역 경유 열차를 이용한 뒤 사상구까지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등으로 개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구포역 경유 KTX는 모든 요일 총합 상하행 각각 하루 9차례 있으며, 일부 열차표는 경산역이나 양산시, 물금역 등에도 정차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구포역까지 경부 기존선 일부 구간을 이용해서 최소 2시간 47분, 최대 3시간 9분 소요되고, 일반실과 특실 각각 52,100원, 72,900원입니다. 구포역 경유 KTX가 적게 운행되기 때문에 경부 고속선 1, 2단계 위주로 운행하는 KTX나 SRT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편수가 굉장히 많고 부산역에서 사상구까지 시내 대중교통으로 개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고속열차를 이용하셨다가 일반 열차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량리역, 부전역 간 열차편 이용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바이패스 성격일 뿐입니다. 사상역에는 KTX나 SRT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경부선의 개통 이래 서울 부산 간 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경부선 KTX가 운행을 개시하면서 수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는데, 초창기에는 동대구역 부산역 간 기존선을 통해서만 운행했기 때문에 구포역을 꼭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KTX가 사상역에는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역 구포역 간만 KTX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듯이 구포역 정차 KTX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산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기도 했으며, 사상역은 일반 열차마저도 통과하는 열차들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정차하는 구포역이나 부산역의 중요도가 높은 편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상구 접근성 자체는 오히려 고속시외버스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또 구포 경유 KTX 기획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차역 구성이 변하기도 했는데요. 초창기엔 밀양역 중간 정차가 전부였지만 일부 열차편에 한정하여 경산역에 추가 정차하거나 물금역에도 추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정차역이 추가된 점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경산역이나 물금역은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모두 주거인구가 많은 구역과 인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사상구의 철도에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장 사상역에는 KTX가 계획되고 있지만 부전마산선에서 단일 KTX 이음을 의미합니다. 서울 방향이 아닌 창원시 방향으로 향할 개통입니다. 부전마산선과 사상 하단 간 도시철도가 예정되고 있는 만큼 사상역 주변은 중요한 환승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것이 경부선 개통 열차의 추가 정차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상역에 정차하는 경부선 개통 일반 열차가 소수인 만큼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부터 동대구역 사상역 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극도로 한정적인데, 혹시 사상역에 경부선 열차 정차 횟수가 늘어난다면 비록 환승이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시간대 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서부 터미널을 포함해 사상역 일대가 환승 거점으로 거듭나더라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소요시간 경쟁력은 이미 버스가 운행 개시할 당시부터 약한 편이었습니다. 한때 고속버스가 최대 9회 운행하거나 시외버스가 10회 넘게 운행했던 것은 옛말이 됐고, 배차 경쟁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나마 휴일에 매진이 나오는 경우가 보이고 있는 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